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 오토메이트, 즉 우리 IPA 계속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논리연산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논리연산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모두 다 만족할 때는 AND 조건이 있을 수 있고, 뭐 둘 중에 하나 만족할 경우에는 뭐 OR 조건이 있을 수 있고, 이제 베타적 논리 합의라고 이제 XOR의 조건이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보통은 여기 프로그래밍에서는 잘 하지 않는 방법이긴 한데 일단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크게 AND와 OR 조건을 많이 하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는 OR 조건을 쓸 거예요. OR 조건을 써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학점이 뭐 A나 B나 C나 뭐 D에 포함되어 있으면 바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역시 MS IPA를 통해서 세련된 업무 자동화를 구현하는 거고요. 저한테 이제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계속 문법 위주의 강의를 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법을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법 위주의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가 느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문법 위주의 설명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이제 제 강의를 공유를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이제 뜨문뜨문 여러분들께 한번 여러 가지 이제 실습 위주의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라이브러리는 OR 조건이고요. 자, OR 조건은 보통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컴퓨터는 1과 0 이진법 숫자로 해가지고 1과 0으로만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과 0일 때, 이거는 보통 여러분들이 1과 0이 같이 있을 때는 이거를 곱셈 연산을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곱셈 연산을 한다는 가정하에 1과 0을 곱하면 0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1과 1이 곱하면 그 다음에 1이죠. 이런 식으로 어떠한 내가 마지막에 결과값이 1이 들어오게끔 하냐, 0이 들어오게끔 하냐, 보통 이제 1이 들어올 때가 많죠. 1이 들어오게끔 하는 목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전원장치라든지 이런 거를 키는 걸 온할 때는 이제 1이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고, 그 1이 들어올 때 중간에 입력값을 1로 넣었을 때 그 중간에 이제 또 다른 입력값이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할 때 이런 이제 논리연산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이게 보통은 뭐 이제 컴퓨터 쪽만 아니라 뭐 이제 전자, 그리고 뭐 전기전자 쪽 이쪽에서 뭐 전자회로 뭐 이런 학문에서는 이런 논리연산자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요. 네, 참고차 말씀드렸고, 우리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if문이나 이런 거에 넣었을 때 if의 어떤 조건문 값이 컨디션이 여기 들어가죠. 근데 그 컨디션 자체가 if의 뭐 예를 들면 파이썬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변수가 이제 variable이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A라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프린트 출력해가지고 A입니다 라는 식으로 출력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뭐 사용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여러분들한테는 우선은 이러한 이제 논리연산자를 어떻게 파워 오토메이트의 기능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굉장히 빨리 지나갈 거고요. 그럼 이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을 열어놨어요. 저는 이렇게 열어놨고요. 이거 어떻게 여는지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제 강의 시간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떻게 여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파워 오토메이트는 무료입니다. 특히 파워 오토메이트 중에 데스크탑이란 버전은 무료이고요. 데스크탑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다른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기존에 자신이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 클라우드에 대한 기능을 이제 사용자들이 직접 클라이언트 이제 엔드포인트 클라이언트 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으로 발전시킨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엔드포인트란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클라이언트 환경 PCL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논리 연산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여드리면, 논리 연산자 같은 경우는 우선은 여러분들께 입력 대화 표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대화 쪽으로 해서 제가 입력만 했을 때 입력 대화 표시를 한번 끌어갈게요. 자, 여기서 궁금하실 수 있는 분들을 다시 설명드리면, 작업창은 여기고요. 변수창은 아까 안 지금 닫아야겠지만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여기다가 흐름을 쭉쭉쭉 만들면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흐름을
헷갈릴 수도 있죠. 이렇게 쭉쭉쭉 흐름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혹시 헷갈리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실행되는 거는 이 메인에서 실행이 되고요. 그 안에다가 또 다른 흐름을 넣을 수 있는 게 바로 하위 흐름입니다. 즉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할 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파이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배치 스크립트를 쓸 수도 있고 해서 고투문을 해가지고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컨디션 2라고 했을 때 그러면 고투를 하면은 컨디션 고투로 가서 그냥 건너뛰고 그 컨디션 2에서 실행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와 같이 하위 흐름은 그렇게 어떠한 이제 환경에 맞닥뜨렸을 때 그 환경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설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하면 입력 대화 표시가 들어오고 여기에 저는 학점이 몇 점이니? 학점은 너의 학점은 라고 할게요. 너의 학점은 이라고 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그럼 너의 학점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입력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실행을 하면 너의 학점이라는 게 들어오고 나는 A 학점이야 하면 오케이 하면 여기 흐름 변수에서 일단 유저 인풋 값에 A라는 학점이 지금 들어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변수 설정을 해줄 거예요. 변수를 눌러주면 별거 없어요. 변수를 눌러주면 여기 변수 설정이 있고 밑에 드래그 앤 드랍을 넣은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newvar라는 변수가 들어가는 그 값 안에 어떤 식으로 들 거냐면 여기 지금 X 표시 있죠? 이걸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유저 인풋이 있어요. 이 유저 인풋을 누르면 이렇게 되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퍼센트와 퍼센트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에서 변수를 지정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이 안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여기서 나는 A 학점이냐 O와 또는 유저 인풋을 그대로 저는 복사해서 A까지 그냥 복사할게요. 붙여넣고 그죠? 여기서 B 학점이냐 또는 O와 넣고 여기다가 C학점이냐 또는 O와 넣고 D학점이냐로 해서 이렇게 저는 저장을 할게요. 즉 A, B, C, D학점인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A, B, C, D 중에 제가 입력을 한 게 값이 들어가면 여기에 변수에 쭉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이제 조건분에 만약에 하위로 들어갈 거예요. 하위. 그래서 조건으로 일단 제가 만약이라는 거, 즉 if문으로 넣을 건데요. 자, 이 if를 넣으면 자, 이 조건의 만약을 이렇게 끌어당겨요.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세개 변수 설정을 해놓은 newvar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고 같음으로 해서 이게 true 값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값이 일정 동일할 때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if문에서 이렇게 값이 동일할 때 그 안에 어떤 표시가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우선은 메시지 표시를 할 거예요. 메시지 표시. 자, 여기서 메시지 표시를 하면 메시지 표시인가요? 네, 그죠? 메시지 표시를 넣을 건데 여기 안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결과값이라는 리절트라는 값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는 잘하셨습니다 라고 제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서 내가 만약에 D학점입니다. 아니 B학점입니다. 하면 여기서 잘하셨습니다라고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안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우리가 true A, B, C, D 근데 여기가 사실 지금 제가 여기서 지정을 해놨는데 예시로 든 건데 일단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거고 만약에 그 밖의 경우라는 걸로 한번 제가 넣어볼까요? 그 밖의 경우라는 걸 한번 넣어볼게요.
그런데 지금 시작 이제 중지하고 끝낸 다음에 그 밖의 경우를 넣어서 이 안에다 어떤 거 넣을 거냐면 메시지 표시를 다시 한번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붙여 넣는 다음에 여기다 끌어 넣은 다음에 여기는 재수강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제가 여기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자, 제가 한번 A, B, C, D 중에 하나가 아닌 걸로 제가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A, B, C, D 중에 아닌 게 F를 만약에 넣었다 하면 재수강이 필요합니다예요. 즉 이게 어떤 의미냐? A, B, C, D 안에 걸려 있다면 여기로 표현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이 마지막에 이 부분을 표현이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여기서 처음에 입력 대화 표시 너의 학점은 어떻게 되니 물어봤을 때 그 다음에 변수 설정에서 A, B, C, D가 아닌 경우에 즉 A, B, C, D의 값이 만약에 만족되는 값이 할당 값이 포함되어 있다면 new var 값이 포함되어 있다면 즉 포함되어 있다는 건 즉 true가 된다면 그런다면 바로 여기서 이렇게 메시지 표시로 해서 잘하셨습니다라는 게 체크가 될 거고요.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제 그 다음에 그 밖의 경우에는 메시지 표시로 넘어와서 재수강이 필요합니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종료로 넘어오는 걸로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면 만약에 내가 여기에 G학점을 넣어도 사실은 재수강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번 시간에 어떤 걸 알아보려고 했냐면 이 OR 조건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즉 우리는 OR 조건 즉 포함되어 있으면 포함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이제 그 내용 안에 이렇게 해당이 된다면 우리가 이러한 이제 그 다음으로 if문의 조건문으로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굉장히 심플하고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뭐 별로 어려운 점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편하게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 잘 보고 계시다면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토코드였습니다.